회피형 상대가 거절한 후에 여러분이 거리를 두는 것, 이게 밀당처럼 보이시나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밀어내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구구절절 내 감정을 설명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시간을 주겠다면서도 그 사람이 내 인스타 스토리를 봤는지 계속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딱 그들이 예상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모든 회피형이 거절 후 내심 여러분이 해주길 바라는 구체적인 3가지 행동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상대를 조종하려는 수작이 아닙니다. 이건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시간 낭비할 가치가 없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3번째 내용은 거절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회피형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증명해 보이고 끊임없이 확신을 주면 그들이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을 진정시킨답시고 낭떠러지 끝으로 더 가까이 미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피형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건 약한 것이고 사람에게 의지하면 실망만 남는다고 학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뒤 여러분이 매달리면 사람들은 결국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한다는 깊은 두려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로 행동하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떠나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진짜 바라는 행동. 첫 번째,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마세요. 모든 회피형이 바라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납득시키려고 애쓰는 걸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잘 맞는지 설명하거나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나열하는 긴 문자를 보내면 그들은 이렇게 듣습니다. 제발 나를 인정해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줘. 이건 그들의 신경계를 더 자극할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감정 상태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관리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낄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장할 의지가 있는 회피형은 자신이 실수했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사라진 걸 느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에 그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연락도 없고 여러분 없이도 너무 멀쩡해 보인다면 그건 회피 기제가 발동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심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미련 없이 떠나라는 신호입니다. 겁먹은 회피형과 그냥 마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겁먹은 사람은 결국 다시 다가오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2번 생각하지 않고 보냅니다. 이 말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2번째, 애쓰지 말고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여주세요. 내 삶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이 관계 밖에서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내는 방식으로요. 회피형은 독립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반했던 이유도 바로 그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세상의 전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숨 막혀 했습니다. 그러니 거절당한 후 도자기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행복한 일상을 올리며 진짜 내 삶을 살면 기류가 바뀝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대상이 아니라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그 멋진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은 상대방이 높은 자존감과 확고한 경계를 가졌다고 인식할 때 관계를 재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쫓기를 멈추고 나 자신을 선택할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아 성찰이 가능한 회피형은 자극을 받아 성장하려 할 겁니다. 문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겠죠. 하지만 만약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벽 2시에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거나 문제의 원인은 짚고 넘어가지 않고 얼버무리는 식의 희망 고문만 한다면 그건 변할 생각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저 자기 편할 때 여러분이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입니다.
세 번째, 말로 때울 수 없는 확실한 선을 그으세요. 이게 모든 판도를 바꿉니다. 앞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지 결정하세요. 협박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협,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회피형이 돌아와서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곧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받아줍니다.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대화도 없고 책임도 없이 안도감만 느끼죠. 그리고 3개월 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진짜 경계를 설정할 때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를 아끼지만 네가 언제 나를 밀어낼지 끊임없이 눈치 봐야 하는 관계는 지속할 수 없어. 다음에 힘든 순간이 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겁니다. 노력하는 회피형은 그 경계를 존중할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도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상담을 받거나 잠수 타는 대신 힘들다고 소통하겠죠. 하지만 변할 준비가 안 된 회피형은 그 경계를 허물려고 협상하려 들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다고 하거나 너무 많은 걸 바란다며 가스라이팅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를 가진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면 그 사람은 변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이 더 적은 것에 만족하길 바랄 뿐이죠. 사회 및 개인관계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도 안정적인 애착 패턴을 가질 수 있지만 오직 스스로 관계에 대한 믿음을 깨볼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회피형이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자아 성찰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이 인생을 깨우칠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어떤 회피형은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의 평온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실천한 후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세요. 그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달라져서 돌아오고 꾸준히 노력하고 내면을 가꾸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고 최소한의 노력만 하려 하고 기본적인 정서적 교류를 요구하는 것조차 과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도망가는 사람 아니고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존엄한 인격체입니다.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세웠던 가장 힘든 경계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필요하니까요.